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충남에서는 상수도 동파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항로는 한 개를 제외하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충남 지역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지속되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보온시설을 보강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수십여 차례 시청한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서산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의 기록적인 수준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주말에도 상수도 동파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이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등 5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한파 피해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연일 계속된 한파로 상수도 동파 사고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4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다와 저수지가 얼어붙었고 각종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충남도에 접수된 상수도 동파 피해는 53건인데요. 수도관이 5건, 계량기가 48건입니다. 마을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홍성군의 한 마을에서는 얼어버린 수도관 때문에 도시의 자녀 집으로 가거나 수도관이 열지 않은 이웃집에서 물을 얻어와 사용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보령에서는 고추 비닐하우스 한 동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고, 부여에서는 다육식물 0.3헥타르가 동해를 입는 등 농축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강추위에 바다까지 얼면서 양식장 피해도 우려됐는데요. 다행히 서해안 양식장은 양식 어류 등을 조기 출하하거나 난방시설을 적절히 활용한 덕분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충남 지역 7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들 운항이 전면 통제됐었는데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풍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여객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서산 구도와 우파도를 오가는 1개 항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항로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예산 덕산과 청양 칠갑산 등 도립공원 3곳의 31개 탐방로는 아직까지 총대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6일 밤과 7일 새벽 사이 논산과 계룡 일부 구간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안에 스티로폼 보온재나 헌 옷 넣어두시면 이 동파에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한파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김단비 기자 통해서 한파 소식을 들어봤는데 요즘 지난 주말부터 해서 정말 춥지 않나요? 네, 너무너무 춥습니다. 주변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아직까지 녹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농민들은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애써 키운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네, 올겨울 유난히 추운데 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요령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쪽파를 키우는 시설하우스입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얼음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농민은 수확을 앞둔 작물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낮에도 영하 날씨가 되면 식물이 안 크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온을 위해 가동한 건 수막시설. 이중으로 설치된 하우스 비닐 사이에 10도 정도 되는 지하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로 된 막이 실내를 감싸 내부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막시설이 없는 곳엔 소형 터널을 설치해 비닐을 씌웠습니다. 말 그대로 하우스 안에 작은 하우스를 또 만들어 2중, 3중의 보온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만 되면 이 파가 보온을 시키면 너무 컸었는데 올 같은 해는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돌렸는데 지금 오늘이 11일인데도 이게 많이 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보온을 해야 좀. 폭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찢어진 비닐은 바로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버팀목으로 보강합니다. 눈이 내려 비닐이 파손되면 서둘러 덧씌우고 뼈대가 무너질 경우엔 내부에 기둥을 세워줍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작물의 병 발생을 막기 위한 환기와 방제도 필수입니다. 그 눈으로 시설 하우스 안에 습도가 높아져서 병 발생이 우려되니까 저온 장애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요. 살균제를 뿌려서 병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읍면사무소나 지역 농협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한파로 인한 수산물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가로림만을 방문했습니다. 양 지사는 11일 서산 지곡면 중앙리의 가로림만 결빙 현장을 찾아 어민들을 만나고 피해 현황을 살폈습니다. 중앙리는 1년에 감태 48톤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로 최근 바다가 얼면서 감태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어장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까지 최단거리 등 지리적 이점 덕분에 대산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서산시의 각종 지원 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 대산항 제3부두에서 선적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들어올려 선박에 옮깁니다. 홍콩과 중국으로 향하는 12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주로 대산공단에서 생산된 석유화학 제품 등이 실려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웨이하이항까지 거리는 약 370km. 두 나라 사이의 백길로는 가장 가깝습니다. 기업들은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다른 지역 항만에 비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대산항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공장에서 약 7km,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운송 시간하고 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2만 TEU를 넘어섰습니다. 1년 동안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2만 개를 실어 나른 셈인데 컨테이너 화물을 처음 취급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산항의 물동량은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데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육상 운송 비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산시는 대산공단 기업들과 함께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해 3년 전부터 추진한 대산항 활성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턴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기업의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화물유치 토론회와 같은 전략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이탈하던 지역 화물을 대산항으로 적극 유치해온 것이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산항 제5부두도 임시 개장합니다. 정식 운영되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규모도 기존 2000TEU급에서 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교육부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는데요. 학교 현장마다 계속되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데이터 지원,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공공 플랫폼 기반의 화상 수업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전면 확대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학스터, 위두랑을 비롯한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 시 학생이 유선 PC나 와이파이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 수업을 들으면 개인에게 그 비용이 부과되는 겁니다. 무료로 지원되던 원격 수업 모바일 데이터가 유료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PC가 한 대이거나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원격 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학년,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기기 통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기 접속과 더불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도 늘면서 생활 패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김모 씨는 온라인 수업 주간이면 아이들이 수업을 마쳐도 과제와 게임 등으로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한다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컴퓨터 사용량이 배로 늘면서 생활 패턴도 잃어 차라리 대면 등교가 낫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괄적으로 실시간 쌍방향을 확대하기보다는 학년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부의 맞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공직기강 확립 활동 결과를 보면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소속 A 주무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23건의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본인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시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주무관은 공무원 품위 훼손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교실 출입문 잠금 상태 불량과 소방계획 미수립을 비롯한 현장 시정도 58건 발생했습니다. 세금을 미납하는 등 충남 지역 아파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5개 시군의 10개 공동주택을 감사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부정 사례는 모두 1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부정 사용이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한 아파트는 수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해 수천만 원대 가산세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 사업을 벌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 2,700여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방치된 빈집 5,500호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도는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빈집은 5,500여 호였으며 이 중 활용 가능한 곳은 3,400여 호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나머지 빈집은 지속적으로 정비, 철거하거나 빈집 정보 시스템을 통해 매매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사망자는 17명으로 2019년 33명에 비해 48.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전체 사상자는 63명으로 전년 대비 34.4% 감소했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화재가 2건, 공장, 임야, 야외에서 사망자가 각각 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5% 감소한 2,0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0년 10월 이전 입사에 근무 중인 법인 택시업체 소속 운수 종사자입니다. 지원금은 50만 원이며 3월 안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입니다. 앞서 군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내 3개 법인 택시 운전기사 57명에게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